안녕하세요. 5.5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 다룰 내용은 삭스 1.0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핸들러, 에러 핸들러, DTD 핸들러, 엔티티 리졸버가 모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인 디폴트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핸들러는 뭐냐면 제가 앞서 두 가지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컨텐츠 핸들러와 에러 핸들러 두 가지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삭스 1.0에서는 그 외에 기본 핸들러에 포함되는 두 가지 이벤트 핸들러가 더 있습니다. DTD 핸들러와 엔티티 리졸버. 이렇게 컨텐츠 핸들러, 에러 핸들러, DTD 핸들러, 엔티티 리졸버,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이제 기본 핸들러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컨텐츠 핸들러나 에러 핸들러, DT 핸들러, 엔티티 리졸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각각 구현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 자, 삭스 파서 객체에서 XML 리더 객체를 생성한 후에 핸들러를 구현하고 각 그 핸들러를 XML 리더 객체에 등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삭스에서는 이 네 가지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핸들러에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 메소드를 모두 작성을 했어야 됐어요. 가령 뭐 제가 어, 엘리먼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스타트 엘리먼트와 엔드 엘리먼트라는 이벤트 메소드만 이용하고 싶은데,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핸들러에 제공되고 있는 11가지 이벤트 메소드를 모두 작성을 해야만 됐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기본 이벤트 핸들러가 모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4가지 기본 핸들러가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가 바로 디폴트 핸들러라는 이벤트 핸들러예요. 그래서 이 디폴트 핸들러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우리가 컨텐츠 핸들러는 임플리멘트에서 사용을 했는데, 디폴트 핸들러는 오버라이딩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핸들러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벤트만 제정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디폴트 핸들러는 뭐다? 컨텐츠 핸들러, 에러 핸들러, DT 핸들러, 엔티티 리졸버가 모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가 바로 디폴트 핸들러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디폴트 핸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org.xml.sax.helpers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하기 위해서 XML 리더 객체를 생성해서 XML 리더 객체에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한 클래스를 등록을 했었죠. 자, 근데 죄송합니다. 디폴트 핸들러는 XML 리더 객체를 생성할 필요 없어요. 자, 삭스 파서 팩토리 객체에서 삭스 파서 객체를 생성한 후에 삭스 파서 객체에다가 디폴트 핸들러를 구현한 클래스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ML 리더 객체를 따로 생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삭스 파서 객체가 제공하는 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XML 문서를 파싱하고 디폴트 핸들러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자, 제가 밑에 파스 메소드의 원형을 써놨습니다. 자, 파스 메소드의 원형을 보니까 첫 번째 인자로 XML 파일을 인자로 갖고, 두 번째 인자로는 디폴트 핸들러 객체를 인자로 가져요. 자, 그래서 삭스 파서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파스 메소드를 이용하면 디폴트 핸들러를 인자로 XML 문서를 바로 파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 핸들러나 뭐 에러 핸들러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구현하는 것보다 디폴트 핸들러를 구현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적들에서 디폴트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다루고 있는데, 사실 디폴트 핸들러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다른 핸들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디폴트 핸들러가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서 제가 디폴트 핸들러를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 핸들러는 다른 여러 가지 기본 이벤트 핸들러들이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고, 디폴트 핸들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벤트 메소드만 재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삭스 파서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요. 자, 삭스 파서 팩토리 객체의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도록 set namespace awar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네임스페이스 속성을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삭스 파서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 핸들러 구현한 클래스를 한번 보죠.
자, 컨텐츠 핸들러나 에러 핸들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핸들러나 에러 핸들러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임플리멘트에서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디폴트 핸들러는 다른 이벤트 핸들러가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메소드들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디폴트 핸들러를 익스텐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 핸들러 이제 익스텐즈 했으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벤트 메소드만 재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벤트 메소드만 재정했습니다. 스타트 도큐먼트라는 이벤트 메소드와 엔드 도큐먼트라는 이벤트 메소드만 재정했어요. 자, 그래서 각각 XML 문서가 시작됐다, XML 문서가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 핸들러를 구현한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삭스 파서 객체의 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 XML 문서를 주고 두 번째 인자로 디폴트 핸들러를 구현한 클래스 객체를 인자로 던져줬어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 끝납니다. 자, 디폴트 핸들러 구현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자, 앞서 컨텐츠 핸들러나 에러 핸들러를 구현하는 것보다 디폴트 핸들러를 이용하면 삭스 1.0에서 제공하는 4가지 기본 이벤트 핸들러를 굉장히 편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컴파일을 시켜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봤더니 XML 문서가 시작됐다, XML 문서가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은 디폴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삭스 1.0에서 제공하는 4가지 기본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컨텐츠 핸들러와 에러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폴트 핸들러를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앞으로 디폴트 핸들러를 더 많이 이용할 거예요. 하지만 앞서 다루었던 그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디폴트 핸들러를 조금 더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